본 영상은 유료 강좌로 사용되었던 강의입니다. 시의 입문과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창자 클래스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료의 얼굴을 보고 쓴 시를 통해 나의 마음이 아닌 타인의 마음에 집중할 때도 시가 쓰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시는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보고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인과 오토바이. 파란불에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로 장전된 총알처럼 오토바이 하나가 달려온다. 사나운 굉음, 늦춰지지 않는 속도. 횡단보도의 허리에서 행인은 헬멧과 눈이 마주친다. 아직은 먼 거리. 행인은 달리면 피할 수 있고 오토바이는 멈추면 비킬 수 있다. 행인은 어쩐지 양팔을 벌리고 그 오토바이를 막아서고만 싶다. 하지만 그 녀석의 헬멧은 아무리 노려봐도 표정이 없다. 발을 동동 굴리며 소리 없이 재촉하는 신호등. 하지만 넌 파란불이잖아. 원망의 눈빛으로 신호등을 바라보는 행인. 별 수 없구나. 앞으로 몸을 던지면 총알은 다행히 격발되지 않고 지나가지만 마찰음도 없이 한 줄기 정막에 허공이 그을린다. 멀어지는 오토바이를 멀뚱히 쳐다보는 행인. 빨갛게 고개 돌리는 신호등.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을 통해서 다른 사회 문제가 비추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가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쓴 시입니다. 오토바이가 멀리 있기는 하였지만 그 속도대로라면 분명 저와 부딪힐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서 서둘러 횡단보도를 걷는다면 역시 부딪히지 않고 건널 만한 상황이었죠. 오토바이는 그러한 부분을 알고서 속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 불쾌함이 느껴져서 왠지 마음속으로는 저 오토바이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막아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죠. 만약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해서 속도를 줄였을 텐데 헬멧을 쓰고 있으니 익명의 존재로서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을 마주치거나 표정을 확인할 수도 없었죠. 그때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왠지 그 모습을 보자니 신호등이 저를 보고 빨리 건너오라고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피하려면야 어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재 횡단보도는 파란불이고 이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하여도 이 운전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도나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조심하고 피해가야 하는 사람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딘가 입장이 뒤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둘러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 오토바이는 제가 있던 곳을 그대로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총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맞지 않은 총알이었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죠. 그 상황에 야속하게도 빨간불로 바뀌는 그러한 신호등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회 사건들과의 연관관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일들이 있지요.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거나 혹은 처벌이 약하고 오히려 피해자만 피해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그 범법자는 권력자이거나 재력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이것을 뒤덮을 만한 권력과 재력이 있어서 법은 결국 유명무실하기만 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묘했습니다. 어떠한 변호사를 이용하느냐, 어떠한 검사를 만나게 되느냐, 여기에 투입되는 제3의 요소에 의해서 법의 판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알아서 피해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지켜주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의 상황에서 떠올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사회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 이 구조를 밝혀보는 일에서 시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도나 법률, 규범 등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나 모순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순과 허점이 있는 지점에서 시가 찾아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릴 숙제는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몇 번 지켜보신 후에 파란불에게 어울리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떠한 상상과 인상을 바탕으로 한 이름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2줄 내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시적인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